예, 두 번째 시간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실제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극한이에요. 근데 이제 함수는 저희가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지만 원래 정확히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기, 그러니까 점 찍기 이 자체가 외국인 기준 그래프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학년 때 함수라는 것은 x 주머니에 있는 어떤 3과 y 주머니에 있는 어떤 숫자 4에 연결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 여기 안에 규칙, 요게 f 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로 열고 3,4라고 쓰기도 하고 f에 3을 집어넣으면 4랑 연결이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 x값 3의 선과 y값 4의 선에 만나는 교점에다가 점을 찍어요 라고 이렇게 배운 내용이라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점 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작은 동그라미 1번, 제가 이제 이걸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요. 그래프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 스몰 a라는 점에서 함수가 지나가는 위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똑바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함수가 요래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은 a가 쳐다보는 여기에서 a가 바라보는 요 지점에서 어떤 점이 점점점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점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기준 왼쪽에 있는 것은 좌 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우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국이니까요. 왼쪽 차 오른쪽 우라는 말을 통해서. 근데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야기 때문에 기호로 A의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오른쪽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A의 숫자 A의 오른쪽에다가 우극한은 A의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적어서 좌극한 우극한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식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이거를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좌극한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좀 작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지수 자리에 쓰기도 하고요. 현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운데 쓰기도 합니다.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극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요거는 fx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갖고 이게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리미트 다 쓰기 귀찮으니까 f a보다 좀의 작아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f a보다 좀의 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현재 우리 책에는 a 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왜 위에다가 마치 지수 자리에 쓰십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옛날 사람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 리미트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서 너 좌극한이구나, 너 우극한이구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한 거 찾아 써보세요. 네.
편한 거 찾아 써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세 번째 x는 스몰 a에서 극한값 존재 여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편한데 일단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할 텐데요. 일단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전부 다 x축, x축, x축인데 여기 A라는 지점에서 함수 그래프를 보니 하나는 이렇게 쭉 가요. 쭉 이렇게 가고 하나는 여기가 비어있는 동그라미네? 이렇게 쭉 갔다가 손 떼고 다시 쭉 가요. 또 하나는 위에까지는 비어있는 동그라미까지 가고요. 아래는 색칠돼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세 가지 그림이 가능합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정말 이쁜 그림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렇게나 막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하, 여기는 극한값이 있다. 여기도 극한값이 아이고야, 글씨가 이상하네요. 극한값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여기만 극한값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는 여기가 색칠된 동그라미와 색칠되지 않고 비어있는 동그라미 이 차이점인데 극한값은 그러니까 그 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림상 이렇게 되는 거고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럴 때 x는 스몰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좌우 극한값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수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문장으로 설명할 텐데 두 함수 fx와 스몰 gx가 x는 스몰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극한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요 네 가지 경우의 fx 더하기 gx도 fx 빼기 gx도 fx 곱하기 gx도 심지어 분수 형태인 분모 fg나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g분의 fx도 모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거 극한값 존재해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분수 형태는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분모의 결과값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모가 0에 버리면 난리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 성질 중에서 이제 하나에 대한 극한값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함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눗셈이 되어도 극한값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분수일 때는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것이 명제이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립하지 않는 반례는 외운다예요. 야, 이거 반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반례를 계산한다고요? 어우, 나 힘들던데. 반례는요, 다 보고 외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FA의 쪼매자가 즉 좌극한값은 1이에요. FA의 쪼매커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러면 극한값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G의 쪼매자가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G의 A보다 쪼매커의 극한값은 1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FA보다 쪼매자가 더하기 G A보다 쪼매자가는 1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0이죠. FA보다 쪼매커 더하기 G A보다 쪼매커를 더해도 마1 더하기 1이니까 0이에요.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이 있다. 극한값이 있다. 한자 있을 유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각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없어도 더했을 때 극각감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례는 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외워요? 그건 이제 각자 나름대로 계산은 못해요. 외워두는 것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은 먼저 그래프로 이해를 잘 해주시고 좌우가 같은 곳에 오셔야 돼요. 같은 곳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서로 닿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파란 색깔처럼 할 수도 있다. 나이 든 사람, 옛날 사람. 네. 극한의 존재 여부는 첫 번째 그림은 당연하다고 치지만 두 번째 그림이 왜 존재하지 했을 텐데 비어있는 동그라미에서 가기 때문에 존재를 해요. 세 번째 그림은 아예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극한값이 성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존재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존재하려면 먼저 F랑 G랑 극한값이 있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게 되는 거죠.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편의상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할 경우에는 편의상 샌드위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등식이 있어요. F가 제일 작고요. 가운데가 HX가 있고요. 세 번째가 GX가 제일 큰 상황인데 얘네들 세 개의 극한값을 조사했거든요. 극한값 조사를 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똑같이 가운데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hx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gx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요 이거의 극한값이 거의 알파에 가까운 값이에요. 거의 알파예요. 그랬더니 g도 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껴있는 h는 즉 샌드위치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극한값이 알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록 본식에는 등호가 없지만 극한값에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요게 샌드위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등호 크다 작다만 했지 등호는 없었는데 극한값에는 등호가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야만이 가운데 요 가운데 극한값을 알파로 찾을 수가 있어. 요게 바로 샌드위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요.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 문제가 풀다가 좀 이상한데 라는 것들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빨랐나?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때로는 멈춤 해놓고 보세요.